유통론입니다.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613원 1차, 2차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37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378페이지고, 지금 최근에 요번 주부터 바뀐 사람은 또 10페이지가 늘어가고 390입니다. 내용은 좀 강의할 때. 1번 보세요. 126번입니다. 아, 이게 지금 김용희 시험대입니다. 공동판매입니다. 공동판매 이번에 농수산물도 놓았습니다. 공동판매입니다. 풀어보십시오. 답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지문도 고민해, 시험 볼 때 다른 지문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26번요. 공동성별이 공동계산보다 발달한 형태이다. 자, 옳은 겁니다. 문제 풀 때 옳은 거니까 옳은데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1차 들어갈 때요. 근데 126번의 1번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끼고요, 일단.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아, 이거는 조금 답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산지입판장에 통해서만, 그렇다고 긴데 만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산지입판장은 뭡니까?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있습니다. 유통업장 간 판매 시기와 장소를 조정한다. 유통업장 간 판매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것은 보관이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근데 공동판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근데 공동판매의 원칙이 뭡니까? 비용 절감. 그거는 근본적인 예? 여러 출하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해서 예. 절감이라든가 같은 수송 그런 것을 해주기 해가지고 한 게 공동판매. 공동판매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동판매가 2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해 문제를 다 나가지 않고 2차까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어보는 거니까 수산물 공동판매 1문제 2차입니다. 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설명해라, 서술해라, 이렇게 또 왔다 칩시다. 최소한 이 정도면은 3점에서 5점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 좋습니다. 종국이님, 뭐 적을래요? 이 집에 이거 내가 또 다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뭐 적으려니까? 독박 멀티. 공동판매란 것은, 개념을 갖다가 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판매는 목적이든, 그러니까 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은 안 들어도 목적 들어도 해요. 목적은 뭡니까? 판매. 자, 수산물, 공동, 판매, 이거예요, 핵심이. 그럼 목적, 모르면 그냥 쭉 찍어도 나야 되면 되지만, 1번, 수산물을, 2번, 공동으로, 3번, 계획적으로, 비용 절감하여, 비용 절감 등, 모르면 등자 있고요. 5번, 공동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분 공동 들어갔는데. 어? 이분 공동 들어갔는데. 뭐가요? 수산물을 2번하고 5번하고가 조금 달라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라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적을까? 이게 중요한 거면 적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분 적으려는 게 6분 적으려는 게 몰라다 쳤어요. 빠집니다. 심장 가서 2번. 공동 판매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안 배워서 1번. 무조건 위탁입니다. 그 다음 2번. 평균 가격 판매입니다. 판매 등입니다. 이게 이제 배워야 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위탁이라는 것은 공동 판매에 보면은 거기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업인들이
여러 명이 여면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공동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위탁을 해야만이 관리가 용이합니다. 관리 용이. 그 다음에 공동 판매 원칙 등입니다. 저도 한 개 더 있는 뭐 생각이 안 났습니다. 3번 2점 모르면 됩니다. 2점 1번 2점 뭡니까? 걔는 공동 판매가 현장에서 하든 간에 같이 산지에서 하든 간에 공동 수입을 통하든 아니든 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이 개입을 안 합니다.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행태로 우리가 많이 배운 겁니다. 중간 상인이 개입 안 한다. 중간 상인의 개입이 없다. 개입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중간 상인에게 상인에게 생산자 등의 권리가 항상된다. 권리가 항상된다. 왜? 중간 상인하고 한대 안 하고 공동 판매기인데 공동 판매 팀에서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 다가오더라도 생산자가 원래 을이었는데 이리 되면 얘가 공동 판매하는 팀에 갑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중간 상인이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중간 상인에게 생산한 등 권리가 항상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있고 주권도 자기들 생산자 이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적습니다. 간단하라도. 저도 안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그럼 유통비용 전략한다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럼 뭐 대강 이 정도 적었습니다. 왜냐면 이 3점에서 5점짜리면 이 정도 적으면 되는데 시간 나면 더 적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공동 판매의 원칙, 그러니까 판매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의 원칙이니까 또 시간 나면 뭡니까? 수산업 5촌 발전기본법 상 수산물 유통에 들어간다. 수산물 유통업의 종류다. 종류에 분류된다. 이렇게. 이때까지는 저는 작년에도 80점 낼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1차까지 다시 하기 때문에 이 말까지 드렸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료는 어디입니까? 수산물 유통 발전 기본법에 수산물 유통업의 종류에 분류되죠. 이렇게 칼을 비워나면은 나중에 카톡 와가지고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한목에 적을 때 1차든 2차든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만 몇 개 되는 것만 먼저 적으라는 겁니다. 요번에 공동 판매의 원칙,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걸 내가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시험장 가서 요거 물어보는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맞죠? 위에 물어보는 거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산물은 여기서 빠지다 칩시다. 또 시간 나고 왔어요. 수산물을 공동으로 수산물이란 수분의 60% 이상이고 신선 유지 및 품질 관리가 우선이라 공동 보관 판매 시에 신선도 등 유지된다. 유지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뜨면은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저도 서른 문제 보고 오면서도 이 1번에서 20까지는 단다식이잖아요. 그리고 21에서 30까지는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적으면은 빵꾸가 되고 단다식이 두 개다. 한 개만 경력 한 개만 적는 거예요. 나눠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요번에는 올해는 작년부터는 물론 문제지에 있죠. 그러면 1번 이거 가나면은 뭐 좀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한 개가 두 개가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는 적었어요. 뭐라고? 몰라. 많아요. 2번 몰라. 3번 뭐가 있어요. 적어. 이거 적으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심장에서 빠져버립니다. 몰라도 나눠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그러시면 적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못 적더라도 요것도 지금 이게 21번이라 칩시다. 공동 판매가 올해 예상되는 파트라서 제가 적은 겁니다. 예상됩니다. 21번 공동 판매 이거만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1번 목적, 목적 적었네요. 쭉 적었어요. 2번 공동 판매 원칙 일단 적고요. 3번 이점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놓고 공간을 이거 5점짜리 같은 거는 띄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적지 말고 빼버려 놔라는 거예요. 여기가 22칸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번 공동 판매 띄우고 이렇게. 요까지 적다면 요 정도밖에 못 적거니까 나눴잖아요. 빠졌잖아요. 빠진데 그 띄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왜? 생각나면 더 적고 못 적어도 돼요. 시간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나중에 끝 이것만 적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적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는. 학교 가는 사람들은 한 10% 빼놓고는 시간이 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4번을 적고 싶어요. 만일에. 그럼 여기다 지금 4번을 적었어요. 그것은 좀 못 적었고요. 나중에 적겠다고 했는데 못 적을 수 있습니다. 나눠도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하 여백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감독관이 적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 안에까지 김용희가 적은 답을 요구하는 거고 그 밑에는 누가 적더라도 부정으로서 인정을 못 합니다. 이하 여백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마지막 장에 1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14페이지면 만약에 이제 13페이지에 왔다라도 13페이지 문제를 다 적고 나서 보면은 이거 이하 예백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 들이거든요. 나중에 2차 할 때는 이제 연습을 할 거니까 이게 됐습니다. 2차 겁니다. 자, 요거 내보십시오. 80선. 80선. 자, 이렇게 이제 고민했습니다. 한 문제로 그냥 80선에 123페이지입니다. 공동 판매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이론선가 어디도 공동 판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지금 일단 적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적었는데 빠진 게 뭐 공동 판매의 범위 이미 빠졌네요. 기능 장점은 근거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동 판매의 원칙, 무조건 위탁, 평균 판매, 공동 계산, 광고비 등 전략 한 3개, 4개를 적었는데 그걸 못했죠. 이게 무조건 위탁, 평균 가격, 판매 등으로 끝냈습니다. 4번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위탁, 평균 판매, 공동 계산. 단점은 개성상실. 너가 지복을 위해 왜 판매 가지고 계산을 공통으로 할까 하면 한 달 경력, 판매 뭐 2달 아니면 15월 이렇게 팔겠죠. 금전 유동성 부족, 전문 경영 기술이 부족. 왜 의가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더라도 의가에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고기 잡는 분들이 아무리 알바생을 쓰든 그걸 하더라도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공동 판매장을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3번은 무조건 4번은 공동 판매 원칙은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위탁입니다. 위탁이란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수산물 유통법하고 유통가격 안전법에 위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탁이란 바다가 도매시장 한다 이런 거 위탁이고 평균 판매, 공동계산, 광고비 전략까지 들어옵니다. 4번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적은 것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3편 들어갔습니다. 3편 제가 찾았게 되돌아 보십시오. 요번에 공동 판매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350페이지입니다. 83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동 판매입니다. 350입니다. 이제 앞에 걸 보고 요 뒤에 목차가 있습니다. 350페이지를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 정도면은 350. 이 정도면은 5분? 좀 잘 썼는데? 수산 공동방기고 덕진 설마십시오. 이거는 5분 정도 걸린 것 같기도 한데. 근거 조건, 유통가격 안정법, 조건 무조건 위탁, 공동판매 범위,
기능 장점, 가격 조정, 유통비용 절감, 출하 조정, 공동 판매 원칙, 이거 적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탁, 평균 판매, 공동 계산 등. 단점, 개선 상실, 관련성, 공동 판매 시 생산자 업 등 분야별 전문성 확보. 왜? 업인은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하는 게 뭐 이거잖아요. 아까 전에 중간상인이 배제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6, 7단계에서 4단계로 하면서 중간상인을 지금 개선하고 있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왜? 직거래니까. 전자상거래하고도 같습니다. 강호, 발달,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었고요. 350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이 올해 작년에도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 중요합니다. 454페이지입니다. 80선 제일 마지막 5편인가 4편입니다. 5편인가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는 5분 내에 적었을 겁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머리 쓰고 고민해보고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쓰는데 연습이 됩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18번, 그대로 다 그 박스에 적었죠. 18번, 문제, 수산물 공동 판매, 개무 등, 더 이상 안 썼습니다. 시간에 공동 판매, 물어보는 공동 판매니까요. 수산물의 특징, 유통, 특징 등, 했는데 못 적었습니다. 공동 판매 근거, 농산 유통 가격, 안전법이다. 공동 판매 원칙, 무조건 평균 공동 계산,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단점, 개성의 상실, 필요성, 가격 조정, 협상, 유리성. 아주 간단해져 버리죠, 이제. 앞에하고 순서로 쭉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안 보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믿으세요. 안 보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적은 건 거의 안 보고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참고도 했겠지만, 뒤에 5분 내에 적은 거는 거의 안 보고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출판을 했기 때문에 오타 적은 거 정정도 안 됩니다. 다음에 진짜 오타가 있고 이러면은 그 사진을 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출하 조정, 운송비 절감 등 끝! 이렇게 적었잖아요. 유동성 부족 등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적은 거니까 어떻게 적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못 적더라도 공동 판매의 원칙은 반드시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적고 근거든 뭐든 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동 판매고요. 공동 판매는 이론서인가 어디인가 지금 저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또 보완하고, 교수들은 지금 공동 판매를 어디 보냐면요. 개통출하 위주의 공동 판매를 많이 논문을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공동 판매라는 것은 지금은 개통출하보다도 비개통출하 쪽으로도, 그러니까 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자조적 사업으로서 어촌에서 공동 판매를 많이 합니다. 꼭 수협이 안 들어가더라도. 근데 교수들은 수협에 근거를 두고 개통출하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1차 이론서 공동 판매는 올해 무조건 5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인가 어딘가 지금 대학 교재 책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걸 계속 많이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동 판매를 김용에 이렇게 적었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도 어떻게 응용할까? 이거 습관화 시켜주세요. 습관화 시키면요. 충분하게 다른 데 적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1차 이론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있는데, 공동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기출로 들어왔습니다. 공동 판매가 378페이지 들어왔습니다. 2차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수산업에서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물리적, 여는 포인트는 뭡니까? 물리적입니다. 물리적고, 환경적이 있고, 인위적이 있고,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교수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이다 이런 말을 썼고요. 그래서 회피하는 것은 자 태풍 적조에는 상체로 보면은 보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 때잖아, 그죠? 교수들이 저 출자로 들어갈 때 1차 기출하고 2차 기출을 다 분석하고 출제를 합니다. 올해 5회 1차도. 그러면 보세요. 수산업에서 태풍 적조 고수원 이런 말을 썼어요. 그죠? 이게 어디서 한번 나왔습니까?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형님, 법령 한 칸 들어갔어. 법령에 72조 보면은 그 지정해역에 등록을 제한할 때 시행령이 있었어요. 1, 2, 3, 4가 있었는데 4번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강원에 말하다 선박이 자초됐을 때 그러면은 등록을 못 한다는데 다 4번이 적조가 어떻고 하면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만 보면요 1차는 못 받아도 75점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도 이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그 지문이 답이 아닌 그 당시에는 답이 아닌 지문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현상에 가지고 손해봤을 때는 보험 들어놔라.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교수들은 이제 물리적이라는 용어를 네, 썼고요. 물리적이라게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예, 우리하고 지금 그저 교수들하고는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수들은 그럼 이걸 가지고 박사 과정을 받고 뭐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갖구나 이걸 가져야지 에이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중에 이제 그거 되면은 뭐 합격되고 나서 연구를 하시고 또 박사 받고 연구팀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 교수들한테 왜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 말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쌩까도 됩니다. 왜 웃지를 않습니까? 너무 제거하기 위한 수단. 예, 앞에 237페이지인데 보십시오. 237페이지입니다. 법령입니다. 법령 그 이해입니다. 법령 이해 323번입니다. 위생관리 기준이네요. 여기 시행령이 73조인가? 법 71조부터 지정예역입니다. 요 문제를 볼게요. 지정예역이 위생관리에 맞지 않은 경우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갑자기 지금 봅니다. 선박 충돌, 지정예역 일시적 위생관리 기준, 강우량의 변화, 이게 지금 2차로도 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생산 제한할 수 있는 거 물론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선박의 충돌로 해양 오염이 발생한 경우 지정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일시적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일시적 핵심입니다. 그래도 그게 여파가 크니까 일시적이라도 생산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우량의 변화로 오염이 우려되어 해수부 장관이 수산물의 생산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 장관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적조 냉수대적 영향으로 이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시행령에도 보면은 밑에 시행령 27조거든요. 시행령 27조에 1항 1, 2, 3호가 그대로 놓았는데 적조 냉수대 영향으로 수산물 배사 가능성 이걸 모르면은 4번도 못 찍습니다. 교수들이 다 보니까 적조 냉수대 적조 냉수대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금방도 했습니다. 유통론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썼죠? 맞습니까? 유통론에 지금 그게 왔습니다. 어디 갔네? 예. 요도 태풍 적조란 말을 썼잖아. 그죠? 태풍 적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봅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도 기출문제를 하면서 다 읽고 자기 그 파트에 내는 겁니다. 적조 고수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디서 용어가 나올까요?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형님 오늘 진도 나갈 거예요.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회의 형님이 저번에 왜 안 나가노 그랬잖아. 수사 일반 나갈 겁니다. 이론서입니다. 그대로만 있었죠. 이론서에 제가 오늘 나갈 거니까 이론서에 수산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의 특징이 꼭 요 놈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관계가 다 됩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론서 551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도 똑같겠네요. 551입니다. 수산 일반입니다. 해양의 오염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이론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요거 한 10분 하고 일단 오염은 끝내겠습니다. 해양의 오염입니다. 이론서 55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나가보겠습니다. 자, 해양의 오염 대응 방안은 국가 정책입니다. 오염은 찾았죠? 육상기인 오염원이 있고 산소 소비하는 유기물이 있고 육상에서 오는 게 있답니다. 육상의 원인인 오염원은 산소 소비 유기물, 중금속, 쓰레기 같은 거 지금 이수가 되는 산업 쓰레기죠. 그걸 뭐 불법으로 수출하고 이런 말이 많잖아요. 해양에서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업 활동 선박. 오염 현상은 갯녹음이 있고 백화. 갯녹음이란 백화 현상입니다. 해조로대가 녹아서 유출되는 현상을 갯녹음이라 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역 같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 해조로 종모를 감아주는 방안 등이 있다. 부영 양합니다. 영양물질적 질소 일의 가행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인구의 증가, 산업의 농업과 같은 이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부영 양합니다. 심한 경우 산소 농도의 변동으로 산소의 감소와 주변 동식물 떼죽음을 됩니다. 폐수 처리입니다. 생활 폐수 처리입니다. 선임되어야 합니다. 대응이 적조 현상입니다. 식물성 프랑크톤 단세포라고 했습니다. 식물성 프랑크톤 장기거든요. 식물성 프랑크톤은 그 외에 박테리아 미생물이 번식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미생물이 생김을 해가지고 바다 색깔이 변합니다. 적조 현상입니다. 지금 금방 그 유통문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용어 하나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전체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빈산소 수계입니다. 4번입니다. 빈산소 수계입니다. 저는 예상되면은 빈산소 수계가 요번에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층의 용존산소가 보통 물의 20-30%가 산소가 녹아 있답니다. 그래서 갱골로로는 불에가 있어가지고 숨을 쉬는데 연골로로 상어, 홍, 가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에가 없어가지고 상어 같은 거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물이 통과하면서 산소를 딱 잡는답니다. 그게 연골로로랍니다. 비산소 수계 같은 거 지층의 용존산소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인가 30%인가 맞을 건데 그게 어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산소가 20-30%가 있어야 그 어류들이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도 제가 지금 느낀 게 몰라도 하도 굴러를 많이 받으면요 바다 수영을 그 잠수하잖아요. 밑에 내려가서도 뻐끔뻐끔 숨을 쉽니다. 사람도. 왜? 갱벌로로하고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불에로 숨을 쉴 수 하여튼 숨을 좀 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속에도 산소가 있으니까. 그런 산소가 낮아져가지고 양식장의 수중에 어류가 호흡을 하는데 이용되는 산소도 용도를 용존산소로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어류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님. 552페이지입니다. 네, 맞네요. 근데 왜 형님 밑에가, 그러면은 산소가 없으면은 어류들이 떠부릅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포축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포축으로 올라오면 어찌 됩니까? 고기가 이제 입을 내가지고 뽀글뽀글 하고 있잖아요. 왜? 위에 있는 산소. 그런데 얘들은 물에 녹은 걸 불에로 이용하는 거 습관화되어 있고, 간식, 이게 생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사람같이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얘들이 미치버리죠. 미치면 어떻게 죽죠. 떼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빈산소 수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우리 기출이 뭐가 나왔습니까? 밑에 문제입니다. 작년인가 390번 이쪽 박스. 지수지 양식에서 하루 중 용존산소의 가장 낮은 시간대는
오후 한 오전 4시나 5시라든지 새벽 4시 5시가 그렇답니다. 이때는 양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고기를 밥을 2번 준답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4, 5시에 되면은 이 모여있는 양식장에 물이 용산소가 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산소 그 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에 보면은 물도 하지만 그 애들이 이제 배설물 있잖아. 암모니아 생기는 암모니아 통도 별도로 있습니다. 진짜 암모니아 통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거든요.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새벽 4시, 낮 4시는 일하는 양식 관리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시간에는 물도 돌려줘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계산소 수계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수화시 양식장의 경우 수와 연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거나 살포식 배류 양식장에는 어장 정화 사업을 철저히 하고 배류 양식에는 그 밀실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계산소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있으면 죽게 산소 갈라서 숨을 못 쉬겠죠. 그러니까 좀 분포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뱀장 양식에는 순환정화식 시설에는 오후 4시와 새벽 4시 전후로 물을 갈라준다. 그리고 물에 이제 고정시키기 양식에는 질수는 반드시 물 순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자, 용존 산소량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산소가 없는 시간대인데 이게 네. 수분의 그 열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되죠. 2시에서 3시 정도가 가장 물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 지나버리면 되게- 가버리는구나. 네. 아, 그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두세 시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결국 물이 따뜻해지면 산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시, 5시에 맛이 가니까. 녹아버려 그래요. 예, 없어져.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20%인가 30%인가 되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20%인가 30% 사이거든요. 이게 물속에 20, 30%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냉수대 현상이 있습니다. 주변의 액보다 수온이 5, 10도씩 이상이 차가운 해수가 연안에 출몰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보다 5도, 10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얼음은 있잖아요. 1도 차이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바람 방향과 색이 관계돼가지고 냉수대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수와 청조입니다. 정수나 바닷물이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우리가 와, 물 막다 있죠?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살아요. 고기도 잘 보입니다. 그 물이 지나가면 생물이 폐사한답니다. 그게 정수랍니다. 원래 그런 데가 깨끗한 물이 있지만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정조란 해수포청 우회입니다. 바닷물의 색깔이 청백과 은배색을 띠며 마치 비눗물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죠? 오염되면 이겁니다. 오염될 색이 마치 비눗물에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청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차를 타고 쫙 가다 보면은 와, 저 멋있는데 막 은빛이 팍팍 나죠. 시인들은 은빛이 어떻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물론 그 자연현상이 좋은 은빛이겠지만 공업 쪽에 가가지고 저 강이나 이런 데 가면 은빛이 있는데 그건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청조입니다. 청조 현상입니다. 현상이 청조다. 양자는 비산소 수계 현상에 기여한다. 정수와 청조는 비산소 수계, 그러니까 용융산소